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궈온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 결국 그 남편과 등을 돌려야 했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10년 전 작은 분식집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 권고사직을 당했고 저는 결혼 후 집에서 아이만 키우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퇴직금 5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저희는 동네 구석진 곳에 8평짜리 분식집을 차렸죠. 메뉴판에 적힌 건 떡볶이, 튀김, 김밥 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장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일단 시작해봐요. 첫날 매출은 고작 3만 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텅 빈 가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직접 김밥을 말고 튀김을 튀기고 손님이 오면 서빙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은 배달을 뛰고 전단지를 돌리고 SNS 홍보를 하며 가게를 알리는데 집중했죠. 하루 15시간씩 일했지만 불평은 없었어요. 우리 가게니까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다른 데랑 달라요. 김밥도 진짜 푸짐하고 정성스러워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3년째 되던 해, 저희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뉴 개발에 집중해서 차돌떡볶이, 크림 로제 떡볶이 같은 신메뉴를 계속 내놨고, 원가 관리도 철저히 했어요. 남편은 그 사이 프랜차이즈 사업 공부를 하며 우리도 체인점 내볼까? 하고 조심스럽게 꺼냈죠. 진짜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신 레시피면 충분히 가능해. 내가 가맹 시스템 공부해 볼게. 그렇게 5년 차에 첫 가맹점이 생겼고, 7년 차엔 5개, 9년 차엔 1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본점도 이전해서 30평짜리 매장으로 확장했고, 직원도 7명까지 늘었어요. 지역신문에 인터뷰도 나가고, 블로그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저희 브랜드는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죠. 남편과 저는 법인을 만들고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작년 초 남편이 갑자기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20대 초반 여자 직원을 뽑아왔습니다. 이름은 유나. SNS 마케팅을 전공했다는 신입이었죠. 저는 처음엔 젊은 감각이 필요하긴 하지 라고 생각하며 환영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도 잘 부탁할게요. 유나 씨는 일을 진짜 잘했어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까지 전부 관리하면서 매장 홍보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덕분에 본점 매출은 전년 대비 30%나 올랐고, 가맹 문의도 폭주했습니다. 남편은 유나를 극찬했어요. 역시 요즘 애들은 다르네. 이런 게 전문성이지. 맞아요. 유나 씨 덕분에 매출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회의 때 제가 의견을 내면 여보, 그건 좀 올드한 방식인 것 같은데? 라고 자르더니 유나 의견은 무조건 역시 그게 맞지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신메뉴 아이디어를 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주방에만 집중해. 경영은 트렌드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10년 동안 함께 이 가게를 키워온 동업자이자 아내인데 갑자기 주방 담당자로 격화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죠. 그 뒤로 남편은 유나와 함께 신규 체인점 오픈 준비팀이라는 걸 따로 꾸렸어요. 저한테는 본점 관리가 중요하니까 당신은 여기에 집중해 라며 회의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사무실 문이 열린 틈으로 보니 남편과 유나가 웃으며 뭔가를 열심히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저희 브랜드 특집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기자가 본점에 와서 남편, 저, 유나 이렇게 셋이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10년 만에 프랜차이즈 10호점, 성공 비결은? 이었는데 본문은 거의 남편과 유나 얘기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남편 대표의 과감한 결단력과 유나 마케팅 팀장의 SNS 전략만 부각됐고 제 이름은 딱 한 줄, 주방을 책임지는 공동 대표로만 언급됐죠. 여보, 이 기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공동 대표인데 내 역할은 한 줄이에요. 레시피 개발이나 원가 관리는 제가 다 했는데. 여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 우리 가게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누가 언급됐는지가 중요해? 남편은 제 서운함을 집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는 동시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참았어요. 부부싸움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유나의 태도 변화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지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모님, 주방 청소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런데 유나 씨, 나한테 혹시 서운한 거 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대표님이 편하게 지내래서요. 사모님도 괜찮으시죠?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회사에서 다 그래. 수평적 문화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 뒤로 유나는 저를 거의 직원 대하듯 했고 심지어 남편 앞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모님은 역시 주방이 잘 어울리세요. 현장에 계셔야 레시피도 관리되고 그러니까요. 맞아. 우리 와이프 주방 감각은 진짜 최고야. 남편은 그게 칭찬인 줄 알았겠지만 저한테는 당신 자리는 주방이야 라고 선 긋는 말로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유나 씨가 저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또 그래? 유나가 뭘 잘못했다고.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배워. 요즘 젊은 애들 일처리 속도 봐봐. 질투라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년 동안 함께 가게를 키워온 아내한테 질투 말고 배우라는 말을 하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유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본점 금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는 일단 다시 넣어두고 저는 며칠간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둔했던 건지 아니면 남편이 갑자기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 그러던 중 남편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부터 신규 매장 오픈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 유나랑 나랑 전담팀 꾸렸어. 전담팀요? 저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본점 관리해야지. 요즘 본점 매출 관리 누가 해? 주방 총괄은 당신밖에 못해. 본점 총괄이라고 하면 좋게 들리지만 사실상 저를 신규 사업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공동대표인데 중요한 결정은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요즘 트렌드 잘 몰라. 솔직히 SNS 마케팅, 젊은 층 공략 이런 거 유나가 훨씬 잘하잖아. 당신은 당신 강점에 집중하는 게 맞아. 강점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당신은 뒤처졌다는 얘기였죠. 그날 이후로 남편과 유나는 사무실에서 문 닫고 회의를 하고 저는 주방에서 떡볶이나 볶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8평짜리 가게에서 둘이 머리 맞대고 메뉴 개발하던 그때가 갑자기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과 유나는 거의 매일 붙어 다녔습니다. 신규 매장 인테리어 보러 간다, 가맹 희망자 미팅 간다 하면서 둘이서만 움직였어요. 저한테는 본점 지켜야 하니까
당신은 여기 있어라는 말만 반복했죠. 한 번은 제가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답했어요. 여보, 솔직히 당신 가면 분위기만 무거워져. 당신은 여기서 중요한 일 하고 있잖아. 결국 방해되니까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중요한 회의에는 안 불리고 제 의견은 묵살되고 언론 인터뷰가 와도 남편과 유나만 나갔습니다. 어느 날 가맹점주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본사에서 대표님이랑 유나 팀장만 오시던데 괜찮으세요? 아, 제가 본점 관리 때문에 바빠서요. 그래도 공동대표신데 저는 어디 편찮으신 건가 걱정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맹점주도 알 정도로 제가 회사에서 밀려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프랜차이즈 특집 방송 촬영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같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건 나랑 유나만 나가기로 했어. 방송국에서 젊은 CEO와 MG 마케터 컨셉으로 가고 싶대. 저도 공동대표인데요? 당신 카메라 앞에서 긴장 잘하잖아. 괜히 나갔다가 실수하면 브랜드 이미지만 안 좋아져. 결국 방송은 남편과 유나 둘이서만 나갔고 저는 본점 주방에서 그 방송을 직원들과 함께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과 유나는 웃으며 저희는 호흡이 잘 맞아서 일이 술술 풀려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방송 잘 나왔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온 남편한테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 회사 공동대표라고요. 또 그 얘기야? 당신 피해의식 좀 그만 가져. 나도 회사 키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발목 잡아? 발목을 잡는다고요. 10년 동안 새벽부터 주방 지키고 레시피 개발하고 원가 절감하고 단골 손님 하나하나 챙긴 제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를 동업자가 아니라 방해물로 보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감은 적중하게 됩니다.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본점 회계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매달 마케팅비 명목으로 꽤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거의 6개월 동안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돈이 회사 마케팅 업체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거였죠. 계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유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마케팅 팀장인 유나 개인 계좌로 6개월 동안 총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유나 씨 개인 계좌로 마케팅비가 계속 나가는데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유나가 광고 집행하느라 본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큰 금액을 개인 계좌로 주는 건 회계 처리상 문제 아닌가요? 에이, 작은 회사에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일 못해. 유나 믿고 맡긴 거니까 괜찮아. 믿고 맡겼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어서 그날 밤 유나의 인스타 계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상한 게시물들을 발견했죠. 곧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곧 있으면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장 시작. 기대해 주세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었어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장이라니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는데 유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언니, 드디어 사장님 되는 거야? 대박.
사장님이요? 유나가 무슨 사장님이 된다는 건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카톡을 열어보니 유나와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면서도 저는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대표님, 각서 초안 만들었어요. 확인해보세요. 잘 만들었네. 이거면 될 것 같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 사모님은 눈치 못 채시죠? 원래 눈치가 없어서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 저 정말 설레요. 곧 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도. 우리 계획대로만 되면 다 잘 될 거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각서요? 대체 무슨 각서요? 저는 대화를 더 위로 올려서 읽어봤는데 한 달 전 대화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각서만 받으면 끝이야. 그러면 본점 지분 정리되고 신규 법인은 우리 둘이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사모님이 안 찍으시면 어떡해요? 설득하면 돼.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사인할 거야. 그럼 앞으로 제가 공동대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핸드폰을 보는 손에 힘이 빠지면서 화면이 흐려졌어요. 본점 지분 정리요? 신규 법인을 남편과 유나 둘이서요? 저를 설득해서 각서를 받겠다고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입을 막았습니다. 구토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10년 동안 함께 읽어온 남편이 20대 여직원과 짜고 저를 밀어내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동의한다면서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대화 내용이 재생됐거든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면서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유나랑 신규 매장 계약건으로 나갔다 올게. 저녁 늦을 것 같아. 응,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바로 본점 사무실 금고로 달려갔어요. 며칠 전 봤던 그 서류를 다시 꺼내서 이번엔 제대로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공동대표 지분 포기각서였고 내용은 이랬어요. 본인 김지혜는 법인의 공동대표 지분 50%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향후 경영권 및 수익 배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분명 남편이 저한테 이걸 내밀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윤화 계좌 입금 내역도 전부 캡처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윤아의 카톡 대화를 틈날 때마다 확인해서 캡처를 했고 회사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복사해뒀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를 만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부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지분 탈취 시도입니다. 절대로 그 각서에 서명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특히 남편분이 회사 돈을 유용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횡령 혐의까지 입증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계좌로 들어간 1,500만 원이 정말 마케팅비가 맞을까요? 혹시 그것도 남편이 빼돌린 돈은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남편이 저를 눈치 없는 사람으로 봤다면 그건 남편의 착각이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테이블에 앉더니 서류 몇 장을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사업 구조 좀 정리하자. 요즘 세무사가 권하는 게 있어서. 무슨 정리요?
본점이랑 신규 사업, 법인을 분리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대. 당신은 본점 지분 100% 가져가고 신규 법인은 내가 따로 차리는 거야. 그럼 신규 법인은 제 지분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본점만 집중하면 되잖아. 어차피 신규 사업은 유나랑 내가 다 준비했고 당신은 관심도 없었잖아.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배제시켰던 건데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봤는데 거기엔 제가 본점 지분 50%를 포기하고 남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금고에서 봤던 바로 그 각서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면 돼. 세무사가 빨리 처리하래. 잠깐만요. 이건 제가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인데 본점 100% 가져간다는 말과는 다르잖아요. 아, 그건 나중에 따로 정리하는 거고 일단 이것부터 처리해야 세무상 문제가 안 생겨. 아무래도 이상해요. 저도 변호사한테 상담 좀 받아보고 서명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변호사? 왜 변호사까지 끌어들여? 우리 부부 사이에 믿음도 없어? 부부 사이라도 사업은 명확하게 해야죠. 이건 제 권리 포기하는 건데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휴,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가족 사업인데 왜 그렇게 따져? 나 믿고 그냥 서명 좀 해줘.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절차예요. 서명은 제가 확인해보고 할게요. 확인? 뭘 확인해? 내가 당신 속이는 것 같아? 10년 동안 같이 읽어온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해야죠. 저도 공동대표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해요?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며 서류를 확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그러면서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1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맞나 하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서 저한테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가면 대화를 뚝 끊고 중요한 결정은 유나하고만 상의하더라고요. 완전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등기우편이 한 통 왔습니다. 발신인은 모 법무법인 소속 노무사였고 제목은 내용증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봉투를 뜯어서 읽어봤는데 내용을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김지혜 공동대표의 업무 태만 및 직원 괴롭힘 혐의에 대하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동대표 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업무 태만이요? 직원 괴롭힘이요? 저는 새벽부터 주방 지키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일했는데요. 직원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했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도 챙겨줬는데요. 내용 증명 하단에는 제보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누가 제보했는지는 뻔했어요. 유나였죠. 남편이 각서 서명을 거부당하자 이번엔 저를 아예 공동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수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이건 전형적인 지분 탈취 수법입니다. 각서 서명 안 받으니까 이번엔 강제로 밀어내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직원 괴롭힘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당연히 알죠. 이건 명분 만들기일 뿐이에요. 대응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변호사는 제게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직원들 근무 기록, 보너스 지급 내역, CCTV 영상, 직원들 증언 같은 거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조언해줬습니다. 사장님, 이참에 회사 회계장부 정밀검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남편분이 회사 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나 계좌로 들어간 돈 말씀이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문 회계사 한 분 소개해 드릴 테니 정밀검사 의뢰하세요.
저는 변호사 말대로 회계사를 만나서 회사 장부 전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회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급하게 만나 뵙고 싶은데요. 장부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회계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다음 날 회계사 사무실로 달려갔더니 회계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놓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지난 2년간 회사 법인 통장에서 약 3,800만 원이 부정하게 빠져나갔어요. 3,800만 원이요? 네. 윤아 씨 계좌로 들어간 돈 외에도 허위 거래처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있습니다. 회계사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여줬어요. 리얼 마케팅이라는 업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던 거예요. 샘 인테리어라는 곳에도 신규 매장 인테리어비로 1,100만 원이 나갔는데 실제 시공은 다른 업체가 했더라고요. 전부 남편이 만들어낸 허위 거래처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추적해보니 결국 남편분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어디론가 빠져나갔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회계사가 보여준 자료에는 남편 계좌에서 박철호라는 사람 계좌로 큰 금액이 여러 번 송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박철호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회계사 사무실을 나와서 바로 사설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탐정한테 남편과 유나의 관계, 그리고 박철호라는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2주 정도 시간 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대체 남편이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뭘까? 3,800만 원을 빼돌려서 박철호라는 사람한테 보낸 이유가 뭘까 하고요. 그리고 2주 뒤 탐정이 보내온 조사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충격적이었거든요. 탐정이 보내온 조사 보고서는 A4 용지 20장이 넘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고, 두 번째 장을 읽으면서는 눈물이 나왔고, 세 번째 장부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철호라는 사람은 유나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15억이라는 거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전 남편이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 대출이 막히자 사채를 알아봤대요. 그때 박철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5억을 빌려줬고 남편은 그 돈으로 가맹점 5개를 동시에 오픈했던 거죠. 이자는 연 12%, 5년 안에 갚기로 했는데 남편은 단 한 푼도 갚지 못했던 겁니다. 이자만 해도 매년 1억 8천씩 쌓여서 지금은 원금 포함 총 24억이 넘는 빚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요. 남편은 저한테 은행 대출로 확장한다고만 했지, 사채 15억을 끌어왔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공동대표인 제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24억짜리 폭탄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가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작년 말, 박철호가 남편한테 경고를 했대요. 이번 달까지 24억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재산 가압류하고 형사 고소한다. 남편은 돈이 없었고 결국 박철호한테 다른 제안을 했던 겁니다. 탐정이 확보한 문자 내용이 보고서에 그대로 첨부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박철호한테 보낸 문자였죠. 제가 돈은 지금 당장 못 갚겠지만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점 지분 50%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님 유나 씨를 2대 공동대표로 앉혀서 회사 경영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박철호의 답장도 있었어요.
지분 50%면 24억 빚이 탕감되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대신 제 아내가 자발적으로 지분 포기한 것처럼 만들어야 하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다. 3개월 안에 처리해라. 안 되면 바로 고소 들어간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화면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10년 동안 함께 땀 흘려 일군 회사를 제 동의도 없이 빚 갚는 수단으로 넘기려 했던 거예요. 그것도 저를 무시하면서요. 하지만 보고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다른 증거들이 더 있었어요. 남편과 유나의 관계는 처음엔 정말 빚 청산을 위한 거래였대요. 유나도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 회사에 입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탐정이 확보한 호텔 CCTV 영상,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남편과 유나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총 8번이나요. 출장 갔다고 했던 날들이 전부 유나와 호텔에서 보낸 날이었던 거예요. 탐정이 확보한 카톡 대화 내용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오빠,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오빠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나도 아내만 없으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빨리 이혼하고 나랑 합치자. 그럼 정식으로 오빠 부인이 되는 거잖아. 곧 그렇게 될 거야. 지분 각서만 받으면 이혼 절차 밟을게.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빚청산을 위한 거래가 어느 순간 진짜 사랑으로 바뀐 거였어요. 아니,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냥 추잡한 불륜이었죠. 남편은 유나와 재혼까지 계획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던 겁니다. 탐정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과 유나가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이 있었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남편이 가맹점주 미팅 간다고 했던 날들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제가 10년 동안 본 적 없을 만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유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으면서요. 저는 화장실로 기어가서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손이 떡볶이 만들다 데인 화상 자국이 전부 헛된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함께 꿈을 이루자고 말했던 남편은 결국 돈과 젊은 여자 앞에서 저를 버렸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탐정이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의뢰인께서 요청하신 횡령 관련 추가 조사 결과 남편 준호 씨가 프랜차이즈 가맹비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납부한 가맹비는 총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회사 장부에는 9천만 원만 기록돼 있었대요. 나머지 3천만 원은 남편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 중 일부가 유나와의 호텔비, 여행 경비로 쓰였더라고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불륜 자금으로 쓴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전부 스캔해서 따로 저장했어요. 모든 증거 파일을 USB에 담아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 정도면 형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까지 여러 제목이 성립돼요. 그럼 남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횡령 금액이 크니까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은 당연히 사장님이 100% 가져가셔야 해요. 근데 15억 빚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남편 개인이 진 빚이에요. 사장님 동의 없이 진 빚이니까 회사나 사장님한테 책임 없습니다. 남편분 혼자 갚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사고소 진행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다음 달에 전체 송년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부 공개하고 싶어요. 가맹점주랑 직원들 앞에서요.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냥 조용히 법적 절차 밟는 게. 아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유나가 얼마나 뻔뻔한 여자인지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송년회 전까지 고소장 준비해 놓을게요. 송년회 끝나고 바로 제출하는 걸로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참았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유나랑 신규 매장 계약 확정해서 다음 달에 오픈하기로 했어. 그래요. 잘 됐네요. 그리고 송년회 날짜 잡았어. 다음 달 20일에 본점에서 할 거야. 알겠어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응. 이번 송년회는 좀 크게 할 거니까 신경 써줘.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송년회 날 모든 걸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남편과 유나의 인생이 무너지는 날이 될 거라는 것도 남편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송년회 준비는 제가 직접 다 했어요. 본점 홀을 정리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테이블을 배치하고 프로젝터 설치까지 전부요. 남편은 이번에 진짜 신경 많이 썼네라며 만족스러워했지만 제가 진짜로 준비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자료를 프로젝터용 파일로 만드는 거였죠. 송년회 당일 본점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직원 7명, 가맹점주 10명, 그리고 남편과 유나까지 총 19명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빼입고 와서는 제일 앞자리에 유나와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싶었습니다. 자, 다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내년엔 더 큰 성장 기대하겠습니다. 직원들과 가맹점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남편은 건배 제의를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준비한 영상 있다며? 틀어봐. 네, 지금 바로 틀게요. 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우리 가게 10년 발자취 영상이 나왔어요. 8평짜리 가게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단체 사진, 가맹점 오픈 현장, 언론 인터뷰 장면들이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죠. 와, 진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사장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이렇게 떴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확 돌려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화면에 첫 번째 증거가 떴습니다. 남편과 박철호 사이의 문자 대화였어요. 본점 지분 50%, 유나의 2대 공동대표 발언 내용이었죠. 이게 뭐야? 당장 꺼.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지만 저는 리모컨을 꽉 쥐고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엔 공동대표 지분 포기각서, 사진이 크게 떴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도장 찍을 자리까지 표시된 그 각서요. 여러분, 제 남편은 5년 전에 제 동의 없이 15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자 제 지분을 채권자한테 넘기려고 했어요. 뭐, 뭐라고요? 15억이요? 대표님이 빚이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남편과 유나의 카톡 대화가 떴어요. 사모님만 없으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빨리 이혼하고 나랑 합치자.
곧 그렇게 될 거야. 지분 각서만 받으면 이혼 절차 밟을게.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유나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다음 화면엔 남편과 유나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총 8번의 영상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헉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 씨, 유나 씨 아버지가 박철호 씨 맞죠? 제 남편한테 15억 빌려준 채권자요. 처음엔 빚 청산을 위한 거래였죠. 근데 언제부터 불륜으로 바뀐 거예요? 유나는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당신 그 리모컨 당장 안 내려놔? 남편이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들 끝까지 보셔야 해요. 다음 화면엔 회사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여러분이 본사에 납부하신 가맹비는 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장부엔 9천만 원만 기록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3천만 원은요? 제 남편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유나 씨랑 호텔비, 여행 경비 썼고요. 가맹점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돈을 빼돌렸다고요? 이건 횡령 아니에요? 사기잖아요. 화면엔 허위 거래처 내역도 떴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리얼 마케팅, 셉 인테리어로 빠져나간 돈들의 증거였습니다. 총 3,800만 원을 빼돌렸어요. 전부 증거가 있고 이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남편이 화를 내며 노트북을 꺼버리려 했지만 직원 한 명이 남편을 막아섰어요. 대표님, 설명 좀 하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남편과 유나가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유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요. 이 사진은 작년 9월에 찍힌 거예요. 남편이 가맹점주 미팅 간다고 했던 날이죠. 그날 저희랑 미팅 약속 잡혀 있었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취소하신 날이잖아요. 미팅 취소하고 유나 씨랑 제주도 갔던 거죠. 회사 법인카드로요. 가맹점주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끄고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새벽부터 주방 지키고 레시피 개발하고 원가 절감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제 남편은 그 시간 동안 15억 빚을 몰래 내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직원이랑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회사에서 밀어내려고 했어요. 제 지분을 빼앗아서 채권자한테 넘기고 저랑 이혼하고 유나 씨랑 재혼하려고 했죠. 이건 오해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오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남편은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유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울면서 문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유나 씨, 어디 가요? 유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남편한테 다가가서 따졌어요. 대표님, 우리 돈 빼돌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15억 빚이 있으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떡하고요?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시간? 5년 동안 15억도 못 갚은 사람이 무슨 시간이에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5억 빚은 남편 개인이 진 거라 회사랑은 무관합니다. 변호사 확인 받았어요. 그리고 빼돌린 가맹비는 제가 전액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요. 가맹점주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 브랜드는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남편은 오늘부로 공동대표 자격 박탈하고 형사고소 진행할 거예요. 사모님, 직원들도 하나둘씩 제 편에 섰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진짜 대표님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너무 실망이에요.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15억 빚은 당신 혼자 갚으세요. 회사 지분도 전부 제가 가져갈 거고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남편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송년회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홀엔 남편만 덩그러니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송년회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그 장면을 몰래 찍어서 SNS에 올렸던 거예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뉴스에서 저희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분식 프랜차이즈 대표 15억 빚 숨기고 횡령, 불륜 의혹. 남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에 나왔고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사건을 설명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송년회 영상이 SNS에 퍼진 다음 날부터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언론사 취재 요청, 가맹점주들 전화, 직원들 문의,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도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은 감옥 가야 한다. 15억 빚 숨기고 불륜까지? 이건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유나라는 여자도 쓰레기네. 사장님 10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 난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뭔가 후련하면서도 허무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기꾼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국 가맹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매장은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어떤 매장은 아예 문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가맹점주들한테서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매장 손님이 반토막 났어요. SNS에서 사기꾼 가게 가지 말라는 글이 계속 올라와요. 저희는 벌써 폐업 고민 중이에요. 이대로는 못 버텨요. 본사에서 뭐라도 대책 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본사 대표가 저지른 일인데 우리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하나 전화를 받으며 사과하고 보상 방안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국 가맹점주 10명이 모여서 남편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죠. 사장님, 가맹점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총 8억 정도 됩니다. 8억이요? 네. 각 매장당 평균 8천만 원씩 청구했어요. 매출 감소분이랑 브랜드 신뢰도 하락 피해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그럼 남편이 그걸 다 물어줘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론 그렇죠. 남편분 개인 행위로 인한 브랜드 훼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분이 지금 그 돈 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15억 빚이 있고 회사 지분도 제가 가져갈 예정이고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8억을 추가로 배상할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 시각 유나는 이미 회사에서 잠적한 상태였어요. 송년회 다음 날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확인해보니 유나는 짐을 싸서 아무한테도 말없이 사라진 거라더라고요. SNS 계정도 전부 비공개로 전환했고 핸드폰도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유나 아버지 박철호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김지혜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나 박철호요. 유나 아버지.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당신 남편 때문에 내 딸이 난리가 났어. 지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돼.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당신 남편이 내 딸 꼬드겨서 이 지경 만든 거 아니요? 15억도 못 갚을 주제에 내 딸까지 망쳐놨어. 박철호는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남편한테 당장 이자까지 해서 24억 갚으라고 전화라고 소리쳤어요. 그건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남편이랑 이혼할 거니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뭐? 이혼? 그럼 돈은 누가 갚아? 그건 남편 개인 빚이니까 남편이 갚아야죠. 그쪽에서 알아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박철호는 욕설을 퍼붓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박철호가 유나를 찾아내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둘이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고요. 네가 쓸데없이 욕심부려서 돈도 못 받게 됐다. 유부남을 왜 건드리냐 하면서 유나를 나무랐다고 합니다. 결국 유나는 집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상황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SNS 영상이 확산되면서 남편의 신상이 거의 다 털렸어요. 이름, 나이, 출신 학교, 심지어 과거 직장까지 전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길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길래 CCTV로 확인해 보니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도 며칠 안 갈아입은 듯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란 상태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뭐 하러 왔어요?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제발, 딱 5분만. 5분만 시간을 줘. 응?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제 앞에 엎드렸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완전히 미쳤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나 지금 완전히 끝났어. 24억에 손해배상 8억까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가맹점주들은 날 고소하겠다고 하고, 경찰 조사도 계속 나가야 하고, 남편은 울먹이면서 계속 말했어요. 유나도 연락 끊고, 박철호는 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내 신상 다 털리고, 진짜 살 수가 없어.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요? 여보,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형사 고소만이라도 취하해주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응? 남편은 제 바지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당신만 도와주면 나 진짜 열심히 살게. 돈도 갚고, 가맹점주들한테도 배상하고, 유나도 다시는 안 만나고. 제발. 그걸 왜 제가 도와줘요? 당신이 저지른 일인데? 그래도 우리 10년 동안 함께 했잖아. 그때 그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8평짜리 가게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새벽부터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날들, 첫 가맹점 오픈하고 둘이서 기뻐하던 날, 언론 인터뷰 함께 나갔던 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저를 사랑했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그건 다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24억 빚을 숨겼고, 제 지분을 빼앗으려 했고, 직원이랑 불륜을 저질렀고,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이제 각자 제 길 가요.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일 책임지고,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게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24억에 8억까지 합치면 32억이야. 내가 평생 일해도 못 갚는 돈이라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정말,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네, 끝이에요. 이혼 소송 들어갈 거고, 회사 지분도 전부 제가 가져갈 거예요. 횡령 고소도 취하 안 해요. 남편은 그제야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모든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혼 소송, 지분 전액 확보, 횡령죄 고소, 위자료 청구까지 전부요. 사장님, 힘드셨을 텐데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법이 사장님 편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려요.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회사 재정비에 집중했어요. 먼저 가맹 점주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남편이 빼돌린 가맹비 전액을 제 개인 돈으로 보상해드렸습니다. 총 3천만 원이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모아둔 예금을 거의 다 털어야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장님, 이건 사장님 잘못이 아닌데 왜 사장님이 보상을 하세요? 제가 공동대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브랜드를 지키고 싶어서요. 진짜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가맹 점주들은 제 진심을 알아줬고 대부분 남편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주셨어요. 물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셨지만 그건 당연한 권리였으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판사는 남편의 불륜과 횡령, 그리고 배신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제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위자료 8천만 원에서 회사 지분 100% 전부 사장님 거예요. 정말요? 네. 남편분이 회사 재산을 횡령하고 불륜을 저질렀으니 당연한 결과죠. 게다가 초기 사업 기여도도 사장님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인정받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회사가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된 거예요. 남편 없이도, 아니, 남편이 없어서 더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횡령 형사 사건이었어요.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이 참작됐지만 횡령 금액이 크니까 벌금은 높게 나왔어요. 실형은 안 사는 거네요. 네, 집행유예니까 2년 동안 문제 안 일으키면 감옥은 안 가요. 근데 벌금 5천만 원은 바로 내야 해요. 남편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결국 개인 파산 신청을 했대요. 박철호는 지분 양도 밀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남편한테 15억 전액 상환 소송을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파산 상태라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죠. 박철호는 결국 15억을 날린 셈이 됐고 그 분노가 전부 유나한테 쏟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유나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SNS 계정은 전부 삭제했고 연락처도 다 바꿨대요. 남편은 파산 후에 갈 곳이 없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일용직 노동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한때 프랜차이즈 대표로 언론 인터뷰까지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본점 주방을 엽니다. 예전처럼 육수를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말아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결정으로, 제 책임하에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솔직히 가끔은 외롭긴 해요.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텅 빈 집을 보면 문득 10년 전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의 행복이 진짜였을까 싶어요. 남편은 이미 그때부터 15억 빚을 숨기고 있었고 저를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행복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저를 믿어주는 직원들이 있고 함께 성장하는 가맹 점주들이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욕심은 나를 발전시키는 욕심이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욕심이 있다는 걸요. 남편은 후자를 선택했고 저는 전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우리 모습인 거죠. 당신이 땀 흘려 일군 건 당신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세요. 저처럼요. 저는 제 선택이 맞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더 크게 키울 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 나갈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일군 꿈이 배신으로 무너지는 순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하지만 사연자분은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배신을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셨죠.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욕심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까지 파멸시키니까요. 사연 속 전 남편분은 15억이라는 빚과 욕심 때문에 가족도 회사도 명예도 모든 걸 잃으셨어요.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세요. 나를 발전시키는 욕심과 나를 무너뜨리는 욕심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배신당했다고 느끼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노력해서 이룬 건 당신의 것이고 끝까지 지켜낼 가치가 있습니다. 황혼의 편지함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